이게 명인영어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천일문에서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빠르면 화요일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될까요?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알면 좋은 게 해석이 잘 돼. 네? 관계대명사가 접수사 쪽하고 해석이 잘 되니까 그 해석의 틈을 놓치지 않게 계속 봐야 돼. 먼저 가자. 관계대명사. 일단 제목이 관계대명사야. 관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접속사 플러스란 뜻이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두 개 품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는 뒤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빠져 있어야 돼. 이게 원칙이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의 존재는 뒤에 빠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요걸 보기 전에 관계대명사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돼. 그럼 관계대명사가 왜 필요하냐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단순성. 단순성이기 때문에 긴 걸 싫어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this is a house. 이게 집이래. 그 다음에 he lives in the house. 그가 그 집에 살고 있대.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몇 문장이냐면 두 문장이야. 왜냐면 마침표가 두 개니까. 그래서 문장을 길게 쓰는 걸 싫어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쳐봐라 라고 한다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침표를 하나 지워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and라고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장의 길이가 더 길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짧게 고치려고 해. 앞에 나와 있는 a house가 뒤에 나와 있는 the house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얘를 대명사로 뭘로 고치면 돼? it으로 고치면 된다고. He lives in it. 그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와 뒤에 나와 있는 대명사를 합해갖고 한 단어로 고친다고. 그게 누구라고? 그게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일단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보면 이 문장의 경우에서는 관계대명사로 바뀔 이 두 가지의 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의 존재가 house잖아. 근데 이 house의 존재가 어디 나온다고? 앞에 나와, 앞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앞에 나온다. 관계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가 앞에 나온다라고 해서 먼저 선자 오랭자를 써서 선행사라고 불러주는 것이야. 그래서 선행사의 종류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해. 그래서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는 who류의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는 which를 쓰는 것이고, 근데 우리 EBS 책을 보면은 선행사가 동물인데 그걸 갖다 who로 받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뭔 표현이냐면 의인법을 쓴 표현들이야. 의인화된 표현들. 그 경우에는 who를 써도 상관없고,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다 쓸 수 있는 게 누구냐면 that이야. 이게 관계대명사의 종류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선행사의 종류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 경우에는 지금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누구를 써줘야 돼? which류의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는 것이고, 뒤에 관계대명사로 바뀌어버렸던 대명사가 뒷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격이 결정돼. 만약에 뒤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다면 얘가 생략돼 버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동사가 나오게 돼. 그래서 주어가 빠지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걸 무슨 격이라 불러주냐면 주격이라 불러줘.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고, 뒤에가 일반 명사가 나오고 그 일반 명사하고 선행사 사이에 무엇 의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 말이 성립돼. 그때는 무슨 격을 써야 될 자리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후의 소유격은 whose가 되고 which의 소유격은 of which나 which, whose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that은 소유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야. 이건 없어. 그 다음에 뒷문장에 빠져버린 명사가, 즉 관계대명사가 대신해버리는 그 명사가 뒷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뒷문장에 주어 동사는 있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빠졌다는 얘기일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네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여기서 꽤 많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들이 꽤 많다고. 관계대명사 후의 목적격은 whom인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명시적으로 who도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 문법이 바뀐다 했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의 목적격은 who도 가능하다라고 이미 바뀐 상태고, 그 다음에 which의 목적격은 which고 that의 목적격은 that이야. 여기 써져 있는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일반적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주는 것이야. 이게 일반 관계대명사야. 그럼 이 일반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보이지? 요거 who의 목적격으로 who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항상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으로 who를 인정했다. 그래서 who나 whom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한적 인정이야. 무슨 인정이라고? 제한적인 인정. 예를 들면 봐봐. This is the boy. 얘가 소년이야. 밑줄 I can rely on. 내가 그에게 의존할 수 있대. 자, 여기 봐봐. 이제 그냥 무조건 여기가 지금 관계대명사 편이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오산이고, 여기다 뭘 집어넣을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앞에가 주어동사가 나왔고 뒤에가 주어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먼저 두 개를 연결시켜주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 역할이 필요하고, 내가 의존할 수 있어요. 근데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졌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밑줄이 하나니까 밑줄 하나에 들어갈 것은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이 동시에 할 말이 필요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필요하다. 선행사가 누구지? 더 보이고 내가 그 소년을 의존할 수 있다.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앞에 명사가 나왔다고 다 선행사 아니야. 얘를 뒤로 뺐었을 때 말이 돼야지 선행사야.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는 더 보이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뭘로 쓰는 것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쓰는 것이다. 근데 이때 whom 대신에 뭣도 가능하다? who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이 테스트에서 이미 이제부터는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인정하겠어요 라고 발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who의 목적으로는 뭐가 가능하다고? who가 가능하다고. 여기까지는 이미 요건 둘 다 가능해 이 상황에서. 근데 왜 제한적 인정이냐면 이 문장 자체를 보고 좋아하지를 않는다고. 누구 때문에 좋아하지 않냐면 여기 끝에 나와 있는 게 누구야? 오나한테 너 이름이 뭐니?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전치사인데요 그럴 거란 말이야. 전치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앞전자 위치할 치자 말사자.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을 전치사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름은 전치사인데 문장이 끝에 나왔으니까 마치 후치사처럼 썼다는 이야기야. 지 이름하고 걸맞는 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문장을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고치려고 하냐면, 그러면 너는 너 이름대로 명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문장이 끝에 나왔냐 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내 뒤에 있던 게 뭘로 바뀌어버렸다? 관계대명사로 바뀌어버렸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원래 지 뒤에 있던 게 누군데? 더 보이니까 힘인데 힘이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whom이 돼버렸다 라고 따진다고. 그럼 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너도 앞으로 나가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on whom I can rely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둘 다 맞는 문장이지만 훨씬 더 밑에 문장을 좋아한다고. 근데 이 경우에는 안 돼. 뭐가? who가 안 돼. 그럼 차이가 뭐야? 이 경우에는 안 되고 위에 건 된다. 그럼 뭔 말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의 목적격으로 who를 인정해줬는데 어떤 경우에는 who로 거치면 안 되냐면 앞에 뭐가 빠져나와 있는 경우에 전치사가 빠져나와 있는 경우에는 who를 쓰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때는 who를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한적인 인정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야. 알고 있었어? 모르는 사람 꽤 많아 지금. 일반적인 이게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 등장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이걸 바뀐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꽤 많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바뀌었어. 일단 who 가능해. 근데 앞에 뭐가 빠져 있을 경우에는 전치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whom만 가능하지 who는 안 된다. 첫 번째 정리했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관계대명사에서 정리해야 될 게 이거야. 누구하고 누구? of which하고 whose하고. 지금 which의 소유격으로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같은 품사에 같은 뜻이겠지. 근데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용법이 같아 틀려? 용법이 틀리다라는 이야기야. 정신 집중하고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달라. 그것은 용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얘가 문법학사를 다 뒤져보면 나중에 대학 가면 그래서 좋은 거야. 응? 공부를 대학 가서 한다는 원장님이 상담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잖아. 공부는 고등학교 때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 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대학에 가면 굉장히 재밌는 과목들이 많아. 응? 관심을 가지면.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교육학 쪽의 수업도 많이 듣고 심리학 쪽 수업도 많이 듣고. 왜냐면 어차피 아깝잖아. 돈 아깝잖아.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인데? 대학교 등록금이 이제 안 좋은 대학일수록 비싸지? 재정이 좀 떨어지는 대학일수록 비싸. 근데 1년에 뭐 안 좋은 대학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되고 다닐 건데 한 학기에. 근데 가가지고 딸랑 일주일에 18번 수업만 들으면서 애들이 아 좋다 그래. 병신들 아니야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내고 수업을 적게 듣는데 그게 왜 좋아? 그랬을 경우에는 뭐 하냐면 각 학교에 가서 가장 유명한 교수들을 알아놔야 돼. 그래갖고 그 교수들의 수업을 갖다가 들어온다고 막지는 않거든. 만약에 내가 거기서 점수를 못 딸 뿐이지 가갖고 수업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강을 해 가서 계속 그 수업을 듣고 다녀. 그럼 되게 재밌어. 그래서 쉬는 시간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학교 다닐 때 마광수 수업
수업도 들었었고, 내가 학점 따는 수업이 아니라 그 당시 마강수 교수가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걸 책 써가지고 불문과 교수였었는데 그 사람 수업도 가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누구지? 그 정치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철학과 교수 수업도 들어보고 신학과 교수 수업도 들어보고 교육학 수업도 들어보고 가서 다 들어보는 거야. 그냥 막 이걸 듣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딱 2학년이 되니까 뭐냐면 영문과를 처음에 들어갔다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영문과 수업이 또 궁금해졌어. 정형과 다니면서 다시 또 영문과 수업 가서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문법학사라는 수업이 굉장히 재밌더라고. 왜냐면 일단은 문법학사라고 하는 건 뭘까? 문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왜 문법이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재밌는 수업이 있네 라고 해서 들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오브 휘치와 후즈 이렇게 휘치의 소유격을 두 개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해를 해야지 공부가 쉬워. 수학도 자주 이야기했잖아.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 공식을 안 까먹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다 나도 이거 궁금했거든. 물론 이 차이를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 대학교 때도. 물론 고등학교 때도 알고 있었어. 성문 종합영어 보면 다 나와. 근데 차이는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두 개나 놔뒀지? 나머지는 다 하나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문법학사 책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다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하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로 구별했단 말이야. 근데 명사의 소유격 보면 우리가 명사편에서 소유격 내가 가르쳐줬지?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구별했냐면 생물의 소유격과 무슨 소유격? 무생물의 소유격으로 구별했었다고. 명사의 소유격은. 그래서 생물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 찍고 s를 쓰고 무생물의 소유격은 오브를 쓰고 소유의 주체, 소유의 객체 이렇게 표시했다고. 근데 봤더니 사물은 무생물이고 동물은 생물이잖아. 그래서 소유격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처음에는 그런 거야.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그때마다 구별하기 귀찮으니까 갑자기 이 문법이 내용이 변화가 돼. 그래가지고 우리 굳이 이걸 생물의 소유격과 무생물의 소유격으로 구별하지 말고 이렇게 봐버리자라는 이야기야. 뭐냐면 소유격을 쓸 때 바로 뒤에 명사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뭘 쓰자? whose를 쓰자. 근데 우리가 명사편에서 공부했듯이 한정사하고 소유격은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한정사와 소유격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명사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가지고 따라 나와 버린다면 소유격과 더를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격을 보고 뭘 쓰자? 오브 위치를 쓰자.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생물의 소유격, 무생물의 소유격이 아니라 요거라고 요거. 오브 위치하고 후스의 차이점은 일단 소유격으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경우에는 뒤에 뭐가 튀어나온다? 일반 명사가 튀어나오는데 그 일반 명사가 관사를 달지 않고 나왔을 때는 후스가 답이고 뒤에 나오는 일반 명사가 정관사 덜을 달고 나왔을 때는 오브 위치로 소유격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알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봐. 봐, 너가 이 기본이 약하다고. 기본이 약해. 그러니까 기본부터 가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예문을 만들어 봐. 그냥 This is the house. 이게 집이래. 근데 roof is red래. 지붕이 빨간색이래. 자, 이것이 집입니다. 그 지붕이 빨간색입니다. 분명히 무슨 격을 집어넣어야 될 자리야? 소유격으로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될 자리야. 왜냐면 루프에 소유격이 필요하고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선행사가 집이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위치류의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으로 뭘 쓰자? whose를 집어넣자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요? 응. 자, 근데 this is the house야. 그 다음에 밑줄 그어놨어. the roof is red야. 이건 집인데 그 집의 지붕이 빨간색이에요 이 말이야. 이때는 뭘 쓴다는 거야? of which를 쓴다는 거야. 됐죠? 네. 차이 딱 구별이 됐지.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봐봐. 이상하네야. 잘 들어. 이거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상하네. 일단은 뒤에가 일반 명사가 나오면은 whose인데 덜을 달고 나오면 소유격을 of which라고 쓰라고 했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물의 소유격은 무생물의 소유격은 of를 사이에 두고 앞에가 소유의 객체이고 뒤에가 소유의 주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근데 여기서 지붕이 객체고 집. 여기서 위치가 받고 있는 게 누구지? 집이잖아, 집. 집의 지붕. 그러면 지붕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of보다 뒤에 나와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는 게 요거에 옳잖아. 이 방식에는. 그지? 우리 관계되면서 생각하지 말아봐봐. 집의 지붕 영어로 써봐. The roof of the house. 그 집의 지붕.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뒤에 더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는 앞에 of which라고 소유격을 쓰라고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여기서 위치가 받고 있는 게 누구라고? 더 하우스라고, 더 하우스. 그러면 집우 그랬으면 지붕이 오브보다 앞에 있어야지 요거하고 올바른 표현 아니겠느냐. 요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또 해낸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빼! 라고 해서 the roof of which is red 이렇게 써도 둘 다 맞는 부분이라고. 둘 다 맞아. 근데 왜 맞냐면 위에 것은 누구의 자리에 초점을 둔 표현이냐면 접속사 자리에 초점을 둔 표현이야. 접속사 자리가 누구 자리야? 관계대명사 자리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자리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는 위에 게 맞고 무생물의 소유격, of를 이용해서 of 앞에 소유를 당하내기, of 뒤에 소유를 하는 놈을 생각한다면 밑에 게 맞고 이 말이야. 그래서 싸우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합의 본 것이야. 합의 본 거. 선생님이 영국 애들, 미국 애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걔네들이 그냥 합리적인 게 아니야. 그냥 합리적인 게 아니고 왜 합리적인 거지? 골치 아픈 새끼들이야. 얘네들이.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100년 이상 동안 전쟁한 나라가 어디야? 영국하고 프랑스 아니야. 응? 100년 전쟁이잖아. 영국이 100년 전쟁, 116년인가 되지. 정확하게 따지면이. 찰스 2세인가? 그때 끝났으니까 116년일 거야. 그러니까 116년인가 117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100년 넘게 전쟁을 했으면 몇 세대에 걸쳐서 전쟁한 거야? 대략 3세대 정도에 걸쳐서 전쟁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센 애들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이기려고 100년 넘게 전쟁했던 100년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해봤더니 다 헛되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고 실용적으로 다 문제를 해결한 거야.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좀 몹쓸 민족 중에 하나지. 왜냐면 싸울 때 그 문제 갖고 안 싸운다고. 그 문제 갖고.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싸울 때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어. 그러면은 그 문제 갖고만 싸워야 돼. 너는 왜 입이 그렇게 싸냐? 아니면 너는 네가 왜 내 욕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뭐냐면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 뭐라고?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려버려. 쟤는 원래 저래. 쟤네 집안 사람들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인격을 건드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해결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뭔 문제가 터졌으면 사실은 나한테 해로움을 준 사람이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거든. 어? 아, 걔가 예를 들어서 너 이제 특히 우리 공부할 때 이게 작년에도 봤더니 고3 재수 때가 굉장히 심해 이게. 왜 딴 데 이렇게 신경을 써? 공부만 하면 되지. 근데 외부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애들이. 그게 뭐냐면 공부하기 싫다는 증거야. 공부하기 싫었을 때 딴 쪽으로 마음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이 내 말 하고 다니는 걸 신경 쓰지 마. 놔둬. 어차피 걔가 패배. 걔가. 어차피 걔가 진다고 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했었을 때 봐봐. A하고 B가 싸웠어. 이긴 놈들이 말하는 거 봤어? 말 안 해.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공부도 너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이 딴 사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봤냐고. 안 봤잖아. 관심 없어. 걔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1등한 사람은 내가 1등이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상대가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지 나보다 밑에 애들한테는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친구들끼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잖아. 나도 그래요. 내 인생에 걔는 안 만나는데 나중에. 왜냐면 내 인생이 뭐 이게 주지 남의 인생이 주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공부할 때는 제발 신경 쓰지 마.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건드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하거나 작년에 재수생들이 어떤 이야기 한 적이 있었냐면 선생님 근데 밥 혼자 먹으러 다닐 때 그게 좀 귀찮아요. 혼자 먹어야 빨리 먹지. 안 그래?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까지 그 고시 공부할 때까지는 고시 공부할 때 한번 그 선배하고 같이 밥 먹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같이 밥을 안 먹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아, 이 새끼가 밥이 나왔으면 밥을 처먹어야지. 그 3년 선배인데 밥을 안 처먹고 계속 나한테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하지 지금? 그러다가 나는 밥만 열심히 먹었지. 밥 먹는 것도 시간 재야 되거든. 밥 먹는 게 15분 이상 가면 이게 실패자야, 실패자. 어? 왜냐면 밥을 천천히 먹을 때는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 놓고 뭐 벌고 싶은 돈 다 벌어 놓고 그때 가서 느긋할 때 천천히 먹으면 돼. 날 먹고. 지금은 너그 위가 탄탄해갖고 어? 거의 뭐 소 곱창같이 탄탄하잖아. 그래가지고 별거 다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어? 근데 그 형을 봤더니 그러더니 내가 밥 다 먹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때부터 밥 먹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밥 먹는 거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어렸을 때 좀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형한테 이야기해서 형하고 밥 먹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냥 물러섰어. 바로 헤어졌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딱 그게 맞다고. 왜냐면 나한테 해가 돼. 굉장히 해가 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혼자 해. 공부는 혼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미쳤다고 8시 반부터 나와서 11시 20분까지 나와 있겠어?
감옥이야, 감옥.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일하는 거 보면 감옥같이 일해. 아, 이것은 노가대도 우리 정도 뛰면 한 2,000원 벌 거야. 응? 안 그래?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1시 20분까지인데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야? 응? 15시간. 이게 근무 시간이야. 응? 근데 이 근무 시간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왜 와 있겠어? 너희들끼리 말하지 말라고. 굉장히 웃겨. 너희들끼리 또 물어보는 애들이 있더라. 보니까 작년이나 뭐 지금 몇 년 동안 보면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예전에 영어 문제를 가지고 딴 애한테 물어본다? 또 가르쳐준 애기도 병신이고 물어본 애기도 병신이야. 둘이 하면 답이 나오겠냐? 안 나와 절대. 그리고 이상하게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왜 있냐고 교무실에 물어보라고 있는 거야.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물어볼 일 있으면 애들하고 말하지 말고 선생님들한테 와서 바로 물어보라고. 잘못된 지식을 전수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야. 잘못된 지식을 전수받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2, 3등급짜리가 제일 어려워. 1등급 나오게 하기가. 제일 쉬운 애가 누군지 알아? 9등급짜리들이야. 9등급짜리들. 군대 갔다 막 온 그 머리가 순수한 아이들. 응? 그게 병신들이거든.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백지상태가 돼갖고 와. 근데 좋은 거 뭔지 알아? 체력은 왔다야. 응? 군대 전쟁 있어갖고 졸라 빨리 나와. 근데 머리가 멍해 갖고 있어. 못 알아들어 잘 말을. 근데 걔네들이 한 7개월 열심히 공부하잖아. 팍 치고 올라가 버려. 걔들이. 왜냐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지식을 연결해야 돼.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풀리는 게 한두 개는 있는데 몇 개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 배워갖고 큰일 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하라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라고 가서. 알겠지? 이런 기본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으라고.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격 따질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삽입절의 판단 여부야. 지금 이거 물어보면 다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EBS 책 보면은 관계대명사에서 삽입절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 삽입절의 판단 여부. 자, 딱 세 가지로 정리해주면 돼. This is the boy. 자, 그 다음에 is honest. 그 다음에 this is the boy. I think to be honest. This is the boy. I think is honest. 이 세 가지 문장을 봐보자 하는 이야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나와있지. 자, 첫 번째 this is the boy 다음에 여기 들어가 알맞은 말을 찾아봐봐. 얘가 동사, 동사에 뭐가 빠졌지? 주어, 주어 동사가 있다면 앞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뭔 역할할 말이 필요해? 접속사 역할할 말이 필요해. 그렇다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 얘가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다. 뒤에가 동사니까 주격이다. 뭘 써야 되겠어? who.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this is the boy. 얘가 소년이야. 내가 생각하는데 투부정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어. 그럼 무슨 격을 써야 돼? 목적격을 써야 돼. 물론 whom도 되고 뭐도 되고 who도 되고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this is the boy 다음에 I think is honest야. 뒷문장 봐봐. 주어 동사 동사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주어 하나에 동사 두 개가 연달아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이때 얘가 뭐라고? 얘가 삽입절이고. 그럼 얘는 없는 걸로 봐야 된다고. 그럼 바로 뒤에가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격이 맞아? 주격으로 who를 써야지. whom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야. 이게 삽입절이 들어가 있었을 때의 선행사를 갖다가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네. 삽입절이 들어갔을 때 격을 조심해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때 얘가 생략 가능해. 누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 이게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 우리가 중학교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건 배웠을 거야.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미리 이야기한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이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문장의 끝에 있던 전치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경우. 아까 우리가 봤었던 This is the boy on whom 했었을 때 그 whom은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목적격이라고 무조건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빠져나온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뭘 생략할 수 있다고?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한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이 경우야. 뒤에 뭐가 있었을 때 삽입절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왜? 여기서 뒤에 삽입절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외운 사람들은 까먹기가 쉬워. 근데 그 다음에 너희가 질문을 해봐. 왜? 라고 해봐. 왜? 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이 가능하냐면 생각을 해봐.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길게 쓰기 싫어서 짧게 쓰고 싶어서 두 개 품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관계대명사야. 근데 괜히 삽입절이 들어가서 뭐가 돼버렸어? 길어져 버렸어. 그래서 얘는 긴 것을 더 짧게 고치려고 나온 거니까 빼버려서 더 짧게 고칠 수도 있다는 거야. 누구를? 주격 관계대명사를.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격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삽입절의 판단 여부인데 삽입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것이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삽입절이다. 근데 이 삽입절이 들어가 있었을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라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일반 관계대명사에서 공부할 건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 일반 관계대명사 중에서 that 정리해보자. that. 자,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용법 이렇게 하게.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용법이 있는데 이걸 정확히 정리하면 두 가지야. 첫 번째, that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that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용법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that의 특별용법에 속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돼. 근데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that의 특별용법이라고. 두 번째, 다른 관계대명사는 다 돼. 근데 누구만 안 돼? that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that의 특별용법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이쪽이야. 이게 고딩, 이게 중딩 단계의 시험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너희들은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용법에서 다른 관계대명사는 안 되는데 관계대명사 that으로만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야.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유는 다 있어. 요걸 외웠으면 아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이고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을 거야. 첫 번째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이거나 아니면 사람 플러스 동물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뭘로 고친다? that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선행사가 복수일 때 이야기가 아니야. 선행사가 10명의 사람이 나와 있으면 who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돼? that을 써도 돼. 그리고 선행사가 10개의 사물이 나와 있으면 which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이거나 사람 플러스 동물이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선행사가 종류가 특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 경우에는 뭐만 쓴다고? 이 경우에는 that만 가능하다고. 왜? 어차피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지 선행사로 취할 수 있는 게 누구니까? that이니까 이 말이야.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봐보자. 어디에 그런 문장이 나와 있냐면 관계대명사 that의 특별용법 201번 봐봐. 202페이지 202페이지 명인영어 책 202페이지. 물론 다시 이것은 뭘로 또 다시 정리할 거라고? 천일문으로 다시 정리할 거야. 다음 주부터는 천일문을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자, that의 특별용법 봐봅시다. 1번 봐봐.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at are coming this way 라고 써져 있어. 자, 보아라. 저 소년과 그의 개를 보아라.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이야. 지금 누가 선행사야? 소년. 여기로 오고 있는 게 누구하고 누구야? 소년과 그의 개야. 그럼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이라고. 이랬을 때는 선행사가 하나로 특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 가능하다? that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같은 이유로 두 번째 뭐냐면 부정대명사가 선행사일 때. 부정대명사가 선행사일 때는 that만 가능하더라. 여기서 부정대명사는 뭐냐면 옛날에 얘기했잖아. all이나 every나 any로 쓰인 말들 내지는 띵자나 bad로 끝나는 말들 이 말이야. 왜냐면 선생님 something은 어떤 것이란 뜻이니까 그게 사물이잖아요. 아니야. 팝송 중에서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우리 영원생한테 배웠던 팝송이 뭐냐면 You mean everything to me 라고 하는 팝송이 있어. 그럼 이게 분명히 everything이거든.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띵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이때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my dog is somebody to me 이런 말 쓰거든. 그럼 내 개가 나한테 누군가에 대해. 이 말이면 내 개는 나한테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이야. 이때 somebody가 사람이야 개야. 개래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부정대명사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한정의 의미가 없는 대명사다.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유가 똑같네. 일단 부정대명사 all이나 every나 any나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말들이 선행사로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가능한 뭘로 쓰자? that으로 쓰자 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 가보면 거기 나왔지. 202페이지 봐봐. 202페이지.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인다라고 해서 다 금인 건 아닙니다. all이 뭐야? 부정대명사잖아. 부정대명사가 선행사니까 that으로 써놓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야. 정리했지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서부터 봐봐. 선행사 앞에 the only, 요건 좀 약해지고 있는 중인데 the only, the same, the very, 더 플러스 최상급, 더 플러스 서수 이런 것들이 누구 앞에 있었을 때? 선행사 앞에 있었을 때에는 관계대명사를 that만 쓰더라 이 말이야.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the only, the same, the very, 더 플러스 최상급, 더 플러스 서수가 선행사 앞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that으로만 써야 된다 라고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시험도 나오더라고. that이 맞냐 which가 맞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5가지의 공통점을 생각해봐. 뭐지? 전부 다? 뭐가 붙어있어? 더가 붙어있잖아. 더. 더는 어떤 의미? 강한 한정의 의미잖아. 그리고 의미 자체도 다 강한 한정이잖아. 유일한. 얘는 뭔 같은? 떡 같은. 얘는 바로 그것 이란 뜻의 형용사고, 이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이것은 정확히 순서상으로 몇 번째 것 이란 뜻이라고. 강한 한정의 의미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명사편에서 배웠지만 명사가 앞에서 강한 한정을 받으면 뒤에서도 강한 한정을 받아야 되고, 거꾸로 명사가 뒤에서 강한 한정을 받으면 앞에서도 강한 한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종류를 생각해봐. who나 which의 출신. 선생님이 옛날부터 뭐라고 했었지? 영어에서 뭘 무시하지 않는다고? 출신 성분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who나 which는 출신 성분이 뭐야 얘네들은? 의문사 아니야. that은 지시대명사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한정의 의미가 강하겠어? that이 한정의 의미가 강하지. 의문사는 누굴까요? 뭘까요? 이건데 이게 뭐 한정의 의미가 뭐가 있냐고.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지시사가 한정의 의미가 강하지.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야. 선행사 앞에서 강한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뒤에서도 가장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 that이라고. 그래서 that을 쓰는 거야. 출신 성분 때문에.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이유로 의문사가 선행사이거나 혹은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야. 의문사가 있는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관계대명사를 써버리면 마치 의문사가 2개 이상인 것처럼 보여버리니까 관계대명사를 뭘로만 쓰더라? that으로만 쓰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출신 성분 때문에 나오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3번 봐봐. 3번 봤더니 This is the only English book that he has 이라고 써있지. The only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왔다고? that이 나왔다고.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뒤에도 강력한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관계대명사인 that이 나오는 것이다. 오른쪽 봐봐. The first thing that 203페이지 제일 위에 The first thing that you must do 여기까지지. that이야. 왜 that이야? 앞에가 the first라고 하는 서수가 나와 있으니까 that을 갖다 붙이더라 하는 이야기야. 됐지요? 네. 그 다음에 5번 Who that has common sense can believe such a thing. 누가? 근데 어떤 누가야? 근데 that이 나왔지. 왜? 의문사가 선행사니까 that을 쓴 것이라고. 여기다가 who를 갖다가 다시 who로 받으면 who 이게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who t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아닌 관계대명사를 써놓고 있다. 이제 이해했지?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 나중에 사탐 공부할 때 과탐 공부할 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 그러면 다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공부할 때는 스스로한테 물어봐. 이렇다라고 나와 있으면 근데 왜? 라는 생각을 해봐. 근데 왜?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아깝지. 그게 덜 아깝지.
예를 들어서 외우고 몇 번씩 외웠는데 계속 까먹는 것보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충분히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 이유를 자기가 생각해보면 다 답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절대 안 까먹게 된다고. 알았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야. 하나 더 있다. 근데 요것은 뭐 굳이 지금 가르쳐주면 도움이 될까? 일단 한번 써줄 테니까 써놔봐봐. 5번째 요것이. 이게 뭐냐면 최근에 추가가 된 내용이야. ETS에서. 최근도 아니라 한 4년 지난 것 같은데 보어가 생략된 경우야. 보어가 생략된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대수로만 쓴다 이 말이야. 보어가 생략된 경우에 관계대명사를 대수 쓴다.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 격을 따질 때는 어디를 보고 따진다 했었지? 뒷문장을 보고 따진다 했었지. 뒷문장을. 뒷문장을 딱 봤었을 때 뒷문장에 빠진 게 주어면 무슨 격? 주격. 뒷문장에 빠진 게 목적어면 목적격. 근데 뒷문장에 빠진 게 보어면 복격을 써야 되는데 관계대명사에 복격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is the man. 얘가 사람이래.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잘못 썼다. 말이 안 되겠다. 됐으면. 자, he is not the man. 그는 인간이 아니래. 근데 어떤 인간이냐면 is used to be. he used to be. 여기 딱 맞는 말을 써보래. 그러면은 뒤에가 주어 동사 나왔는데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다니까 비동사에 뭐가 빠졌어? 보어가 빠져 있어. 그 다음에 앞문장에 선행사항이 있어. 주어 동사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뭔 역할을 해야 돼? 보어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해. 그러니까 복격이 필요하다고. 이럴 때 뭘 쓴다고? that's 갖다 붙인다고. 그럼 해석은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야.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닙니다.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과거의 습관 내지는 과거의 상태로 쓰인다 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에요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오케이 바이. 여기까지 딱 정리해놓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자, 이건 중딩 때 문제라고 했었고 마지막에 보어가 생략된 경우 이건 대딩 때 문제고 희한하게 우리 고딩 때 문제는 다 피해갔어 현재. 근데 고딩 때 문제는 뭐라고 전부 다? 요놈이라고. 관계대명사 된만 안 되는 경우 이거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봅시다. 관계대명사의 용법부터 정리해보게.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왜? 그걸 생각해봐. 왜? 관계대명사와 용법이 왜 두 가지가 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어? 왜 두 가지가 있게 되냐면 뻔뻔치 않냐?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을 해? 형용사 역할을 해. 형용사 역할. 그러면 형용사는 영어에서 무슨 용법, 무슨 용법이 있다고?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용법도 당연히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걸 우리는 관계대명사에서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을 관계대명사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관계대명사와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했지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형태상 차이점이 나와버려. 계속적 용법은 컴마가 있고 제한적 용법은 컴마가 없어. 이게 형태상 차이점이야. 계속적 용법은 뭐가 있고 컴마가 있고 제한적 용법은 컴마가 없다. 이게 형태상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실질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해석이 달라. 해석을 해보자. 자, 봐봐. 문장을 써볼게. He has 3 sons. 다음에 became 여기 있잖아.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와 앞에 똑같이 쓰고 컴마 찍고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의미상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져 버리더라 라는 이야기야.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는 의사가 아들이 3명 있는데 위에는 제한적 용법이야. 왜냐하면 컴마가 없으니까. 컴마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먼저 해석을 해가지고 뒤에서 올려 쳐주는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면은 그는 의사가 된 아들이 몇 명 있다? 3명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의사가 된 아들이 3명 있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의사가 안 된 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숫자는 3명 이상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왜냐하면 의사가 된 아들만 몇 명이라고? 3명이라고. 그 말에 깔리면은 의사가 안 된 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깔고 있으니까 3명 이상이고, 컴마를 찍어놔버리면 우리가 계속조정법이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앞에서 뒤로 해석이야. 우리가 투부정사에서도 계속조정법은 항상 어떻게 해석했다고?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그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럼 이 말이면은 아들 몇 명? 3명, 3명 올 다 뭐라고? 의사라고.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이것이 관계대명사의 계수조정법과 제한조정법의 차이점이다. 근데 문제는 위에 있는 후 대신에는 뭘 쓸 수 있다? 이것 대신에 that을 쓸 수는 있지만 요것 대신에 that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냐면 관계대명사 that 이야기야.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만 되는 경우야, 안 되는 경우야? 안 되는 경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야. 그래서 지금 관계대명사 that이 안 되는 경우가 무슨 용법이 안 된다고 지금? 계수조정법으로 쓸 수 없다. 이것이 큰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인데 앞에 컴마가 있으면 that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that.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아까 관계대명사 자리 맨 끝에 있던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있었어. 그걸 더 좋아하는 문장을 했었는데 그때 that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더라. 그때 that은 쓸 수 없더라. 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됐지?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본 김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조정법의 관계대명사를 본 김에 용법을 잠깐 뒤져봤던 김에 자, 계속조정법의 관계대명사로 이때 쓰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which야, which. 관계대명사 which가 무슨 용법으로 쓰였을 때?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which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을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앞문장의 일부 내지는 앞문장 전체를 뭘로 취한다? 선행사로 취하는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봐야 돼. 또 이것도 왜? 계속 물어봐요. 왜 이걸.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품사가 뭐지 원래? 명사지. 근데 우리가 공부했을 때 품사 공부할 때 명사만 있지? 아니지. 명사 구도 있고 명사 절도 있지. 그래서 그런 거야. 명사 구도 있고 명사 절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선행사는 진짜 일반 명사만 선행사가 가능하냐? 아니더라. 명사 구를 선행사로 취할 수도 있고 명사 절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더라. 그게 누구라고? 그게 which라고. 근데 which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되더라? 컴마가 있어야 돼. 계속조정법에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만 which가 앞문장 일부 내지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잘 나오니까 외워놓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반적 관계대명사가 전부 다 끝난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즘 시험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문제야? 이제 겁나게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관계대명사 중에서 정말 특이한 관계대명사 누가 나온다? what에 관련된 이야기야. what. 자, 한번 가보자. 관계대명사 what. 이제부터 특수한 관계대명사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들어야 돼. 관계대명사 what의 특별용법인데 관계대명사 what은 이름 자체가 뭐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의 이름이야.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선행사를 포함했다라는 말이 등장했어. 항상 우리가 이 말을 보면 두 가지를 뽑아내야 돼. 앞으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포함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사실을 이 이름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어쳤다고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할 수가 있더라. 이게 특징이다. 왜냐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들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지가 선행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지? what이 나온다? 모든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뒷부분에 지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가 하나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게 모든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야. 근데 얘는 선행사마저 포함했으므로 앞문장에도 뭐가 빠져 있어야 돼? 명사가 하나 빠져 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what을 사이에 두고 what을 빼버리면 앞문장도 말이 안 되고 뒷문장도 말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지? what을 빼버리면 앞문장도 말이 안 되고 뒷문장도 말이 안 돼야 된다고. 이게 선행사를 포함했다 라고 하는 말의 특징이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볼게. What he said is true. 이 문장과 I can't believe what he said. 이 두 문장이. 외우고 다녀 그냥. What he said is true. 이것도 선생님이 다 중학교 때 외웠던 문장들이야. 웬만한 문장들은. 아니구나.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야. 초등학교 때 우리 아빠한테 안 두드러맞으라고 외웠던 문장들이라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문장을 외웠다가 나중에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문법 특강할 때는 항상 이 기회가 이제 1년 후에 또 있잖아. 자세한 이론 설명의 기회는.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만큼 봐. 그래도 안 되면 그 문장을 외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해를 하면 돼. 네? 보면은 얘가 지금 왜 what이야? 여기가 동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덩어리가 뭐가 돼야 되지?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야 돼. 근데 이 he said에서 say가 몇 원식 동사라고? 3원식 동사라고. 그러니까 이 동사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 이걸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려면 뭔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해? 접속사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해.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누구라고? 관계대명사라고. 근데 얘가 지금 문장의 맨 앞이라고.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누구야? what이야. 됐지? 응. 그 다음 I can't believe what he said에서는 얘를 사이에 놓고 봐봐. say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어. 앞문장에 believ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어. 양쪽 다 명사가 하나씩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야. 그랬을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뭘 써놓고 있다? what을 써놓고 있다. 여기까지 했지? 여기까지 이해하고 끝나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 다음에 특징을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관계대명사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뭔 이야기 했냐면 관계대명사 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었어. 무슨 용법, 무슨 용법?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었어. 왜? 형용사니까 라고 얘기했어. 얘네들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지?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지? believe의 목적어. 그러면 what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절은 형용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이라고?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관계대명사다라는 얘기야. 이게 또 차이점이야. 누구와? 일반적 관계대명사하고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what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는 얘네가 이끌고 있는 절이 명사절이니까 명사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what을 뭐라고 해석하면 돼? 것. 선생님이 해석할 때 보면 what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맨날.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맨날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의 해석 방식이기 때문이야. 이해됐지? 관계대명사 what의 해석 방식은 뭐라고? 명사로 해석한다고 해. 그래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 자, 정리. 얼른 쳐다봐봐. what의 이름은 뭐라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다?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중간에 나올 때 양쪽 다 명사가 빠진다. 세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이지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응.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훌륭한데 그 다음을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또 하나가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복합 관계대명사야. 요거 정리를 잘해야 돼. 아마 3학년들은 제시한들하고 3학년들은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그 말을 했을 거야. 뭔 이야기를 했었어? 계속해서. 이거 중요한데 문법 특강 때 설명해 줄게. 어제 이야기했을 거야 아마. 복합관계대명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대명사에 ever가 붙어있는 게 복합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에 ever를 붙여버리면 복합관계대명사. 영어 강사할 때, 영어 선생님이 할 때 가장 도전이 적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지? 빨리 해봐. 복합관계대명사 빨리 이야기해봐.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수업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복합관계대명사야, 종속접속사야.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발음이 안 되더라고. 복합관계대명사, 종속접속사.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근데 이거라고, 복합관계대명사. 얘가 특징이 뭐라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면 특징 두 가지 빨리 뽑아봐봐. 어찌해야 돼? 그러면 이름이 선행사 포함이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문장은 맨 앞에 위치할 수 있다.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되지? 문장의 중간에 복합관계대명사가 나왔다면 뒤에 명사 하나 빠지고 앞에도 명사 하나 빠져야 된다. 요거까지는 공통점이야. 누구하고 공통점이지? what 하고 공통점이야. 누구하고 공통점이라고? what 하고 공통점. 자, 그리고 나서 차이점은 뭐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 격이 있어. 무슨 격이 있냐면 주격, 목적격이 있어. 근데 what의 주격이 뭐지? what이야. what의 목적격이 뭐고? what이야. 그러니까 격은 두 가지인데 형태는 같아, 틀려? 형태는 같다고. what밖에 없다고. 주격이든지 what, 목적격도 what. 근데 차이점 이제 설명할게. 요거까지는 공통점이야. 근데 두 개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격이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는 격이 있다고? 복합관계대명사한테는 격이 있다고. 네? 네. 복합관계대명사한테는 격이 있더라. 자, 먼저 사람을 의미하는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주격, whosever, 목적격, whomever. 주격, 소유격. whomever가 무슨 격?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야. whichever, 주격, 얘 소유격 없고 목적격으로 whichever가 있어. 그 다음에 대대번은 없고 whatever가 있고 whatever 소유격 없고 목적격으로 whatever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what과 차이점은 뭐라고? 격이 있다는 거라고. 격이 있어봤자 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누구밖에 없냐? 얘들밖에 없잖아. whoever, whosever, whomever 얘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봤자 얘들만 나온다고. 누구? whoever, whosever, whomever. 격을 물어보려면 얘들만 나온다고. 일단 한번 써볼까? I will give this prize to wins the race. 이 문장과 그 다음에 밑줄 wins the race 컴마 찍고 it doesn't matter. 요 두 문장 봐봐요. 자, 먼저 들어갑니다. wins라고 하는 동사에 누가 빠졌고 주어가 빠졌고, 여기 주어동사면 뭔 역할 할 말이 필요해? 접속사 역할 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겠다 이 말이야. 근데 앞에 선행사를 봤더니 선행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여기도 문장이 안 되고 여기도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문장이 안 돼.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갈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이 말이야. what 써봐, what. 내가 경주에서 이기는 거대에게 이상을 줄 것이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보다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면 내가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이상을 줄 것이다.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무슨 관계대명사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 격 따질 때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다시 말해서 앞에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써야 돼, 아니면 뒤에가 동사니까 주격인 whoever를 써야 돼. 이 문제라고 지금 여기서는. 근데 관계대명사 격 따질 때는 아까 앞을 본다고 뒤를 본다고? 뒤를 보는 거라고. 뒤. 앞 보고 관계대명사의 종류 결정하고 뒤를 보고 격을 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이긴 하지만 what은 의미상 안 되고 사람을 의미하는 말 중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whoever인데 격 따질 때는 뒤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가 뭐니까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으로 뭘 쓰는 것이다? whoever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whoever를 쓰는 것이다. 됐죠? 응. 그 다음 봐라. 다시 생각해봐. 여기서도 컴마 나왔어, 뒤에 조동사 나왔어. 컴마 찍었어, 동사 나왔어. 그럼 이 동사에 뭐가 필요해? 주어 필요해.
주어 동사 말고 또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컴마가 있으니까 양적 가운데 한 군데는 접속사 역할 할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밑줄에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말이 필요해. 그럼 뭐지? 관계 대명사. 근데 문장의 맨 앞이네. 그러니까 어떤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돼.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격으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whoever를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 두 개를 보고 있는 중이야. 뭐 하고 있는 중이를 잃지 말아야 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두 개를 보고 있는 중인데 대표적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는 what인데 또 누가 있다고?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의 공통점, 이름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올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 양쪽 다 빠진 명사가 있다까지는 공통점. 차이점은 what은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what인데 복합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다고? 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있더라. 이게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 나왔고, 복합 관계대명사 곁 따질 때는 항상 어디를 보고 따진다? 뒤를 보고 따진다. 라는 것까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여기 봐라.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뭔 역할을 하고 있어? whoever라고 하는 복합관계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말을 싹 묶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뒷자리니까 전치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럼 이것은 무슨 절이라고? 이건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관계대명사다. 그러니까 일반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절인데 what은 무슨 절? 명사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복합관계대명사도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 근데 밑에 봐봐 여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접주동이 나와갖고 문장에 큰 말을 찍어버렸대. 무슨 절이란 이야기야 이거? 부사절. 무슨 절이라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또 차이점이야. 접주동이 나와서 문장의 앞에 딱 한 말 찍어버렸으면 뭐라고 했었어 전부 다? 부사절인 경우는 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복합관계대명사는 일반적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what과 차이가 나도록 명사절을 이끌 뿐만 아니라 부사절도 이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해야 돼? 뭔 차이인데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뭔 차이인데. 그게 뭔 차이인데 차이는 이거야.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끌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긍정의 반대말인 부정이야 한정의 의미가 없다야. 한정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지? 네, 이해했어. 이게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whoever는 여기서 whoever는 어떻게 고쳐 쓰는 것이냐면 anyone 부정대명사야 그냥 누구든지 간에 who 이하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고쳐 쓸 수 있어. whichever나 whatever는 anything that이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that 이하의 것은 이런 말로 고쳐 쓴다고. 왜? 부정의 의미니까 부정대명사를 쓴다고. 아무거나 대비할 것은 이런 식의 표현이다. 근데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 그때는 무슨 의미로 쓰게 되냐면 양보의 의미로 쓰게 돼. 양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붙여 쓰는 것이냐면 no matter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붙이는 것이야. 뭘로 붙이는 것이라고? no matter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whoever는 no matter who로 고쳐 쓰는 것이라고. 봐, 해석일 테니까 들어봐봐. 내가 이 상을 줄 것입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상을 줄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은 뭐로 해석했어? 누구에게든지 이 상을 줄 것입니다. 부정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고. 이 말의 의미가 뭐니까?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아무에게나 라는 뜻이니까 이건 부정의 의미. Whoever wins the race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누가 경주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야? 양보. 누가 경주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끄면 양보 의미로 쓰인 것이고 이때는 그래서 뭘로 고쳤을 수 있다? no matter 플러스 관계대명사 no matter who로 고쳤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106페이지, 206페이지 봐봐. 206페이지. 포인트에 보면 방금 봤던 게 나왔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두 가지가 나왔지. 이렇게 나왔고 밑에는 복합관계대명사는 what과 다르게 뭐가 있다고? 격이 있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로 쓰이지만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며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뭘로 쓰인다? 양보의 의미로 쓰인다. 요것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205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가보자. 204페이지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우리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문제야? 대시냐 마시냐.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해. 자 봐보면 대시냐 마시냐. 이 문제. 자 이건 대는 뭐지? 접속사로 쓰이거나 관계 대명사로 쓰인다. what은 관계 대명사로 쓰이거나 의문 대명사로 쓰인다. 이게 대다고 하다고의 차이점이야. 답부터 이야기해 주자면. 근데 선생님이 대명사편 처음 이야기할 때 했겠지만 관계 대명사든 의문 대명사든지 간에 전부 다 무슨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야. 얘네들 둘 다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what이든 의문사 what이든지 간에 둘 다 무슨 절을 이끄는 것들이야? 전부 다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말들이야. 이게 차이점이야 일단. 둘 다. 왜냐면 의문사는 접속사로 쓸 수 있는데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절은 전부 다 무슨 절이라고 했었냐면 명사절이라고 했었으니까. 관계대명사도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디를 먼저 보라고? 뒤를 먼저 보라고. 뒤에가 명사가 빠졌으면 일단 빠지기 전에 뒤에가 명사가 빠진 게 없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면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면 누가 답이다? 일단은 대시 답이다. 근데 이 대신 뭔 대시다? 접속사 대시다. 이 말이야. 왜냐면 접속사는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시냐 마시냐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딱 없애버리고 뒷문장을 먼저 봐. 뒷문장이 완벽하면 뭐가 답이라고? 접속사 대시 답이고 뒷문장에 빠진 명사가 있으면은 뭐가 들어갈 자리지? 이때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야. 그때는 앞으로 넘어가. 앞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니 없니로 보지 말고 앞문장에 얘네부터 딱 사선 넣어가지고 앞문장이 말이 돼버려. 그러면 누가 답이고? 대시 답이고. 앞문장도 명사가 빠져가지고 이상해. 그럼 누가 답이야? what이 답이야.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요. 이해됐지? 네, 이게 대시냐 what이냐의 문제야. 그래서 문장을 봐보자. 지금쯤 이제 2월 13일이네 벌써. 질릴 때가 됐어요. 오늘도 선생님도 아침에 평상시에는 학원에 이제 7시 반 정도에 도착하는데 주말은 집에서 7시 한 40분, 50분쯤에 이제 공주를 가. 한일고 애들 태우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주에 가서 애들 기숙사에서 태우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8시 반에 여기서 태워가지고 이따 도착하면 9시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수업이 조금 늦게 더 빠르구나 수업 시작은. 9시 반에 시작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보통 2시까지 보통 계속 수업인데 근데 이제 이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가다가 공주를 가다가 갑자기 충동이 일었어. 그냥 쭉 내려가 보고 싶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쉰 적이 없어. 갑자기 내 인생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 오늘.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지 내가 뭐 하고 있는 짓거리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내려가는데. 그래서 설날 때도 지금 극도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오늘 또 해? 이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내려가 보려고 하다가 다시 그냥 마음 먹고 다시 간 거야. 되게 하기 싫어. 되게 하기 싫겠지. 게다가 새로운 것이 있고 모르는 거나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다 아는 거잖아. 아, 왜 기분 나쁘냐? 나는 다 아는 거고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있는 거고 뭐 어려워봤자 그게 그거지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나마 경찰대 애들 수업할 때도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나마 걔들이 이제 옛날 토플책, 뭐 탭스책 이런 걸로 공부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막 애들 주고 풀어봐라고 해갖고 이거 갖고 막 가르쳐주면서 재미를 느꼈는데 이제 걔네들 또 실력이 올라와 버린 거야. 이제 귀찮아. 이제 뭐 왜냐면 틀린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해줄 게 없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심심하고 재미있고 막 해. 따분하더라고. 인생이 갑자기 따분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그럴 때일수록 더 밀어붙여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는 즐거워야 정상이야 지금. 너가 아는 것만 보고 있는 중이냐? 아니잖아. 그래서 아는 것만 보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라고. 그래서 나도 오늘 이따 수업 끝나고 서점 가려고. 왜냐면 뭔가 재미없어. 입에 책도 다 봐버렸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거 한번 뒤져보면서 막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다 봤더니 이제 재미가 없어. 이제 이것도 재미없네. 다른 거나 볼까 하면서 또 이제 책이라 또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항상 인생 자체는 공부라니까. 예? 재밌다니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치면 안 돼. 어차피 지금 고등학교 공부는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지. 절차적인 공부일 뿐이잖아. 대학 들어가면은 진짜 대학 공부는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밌거든. 그냥 특히 내가 대학 들었을 때는 우리 과는 최고의 과였어. 전공 필수가 없었어. 우리 과에. 그때 우리 세대가.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냐면 정치학 교과서가 전부 뭘 기준으로 써져 있었냐면 내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냉전 체제를 중심으로 써져 있었단 말이야. 미국을 그 위시로 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 다음에 소련을 위시로 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요게 딱 양분화돼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정치학 교재들이 전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는 새끼가 등장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포기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이론이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사라져야 되잖아. 사회과학이 이게 재밌는 거야. 자연과학과 달라. 사회과학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나와 있는 논술이니 뭐 논문이니 책이니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책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상황은 지금 처음 느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이루어진지도 몰라. 그래서 전공 필수가 없고 전공 선택으로 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자기들도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야. 어차피 서양 철학에서 정치학의 시작은 서양 철학인데 서양 철학의 시작이 그리스 로마 신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그 신들이 하나씩 정치를 펼치잖아.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국 정치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론도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그때. 그래서 이제 뭐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냐면 태백산맥이야. 교재가. 태백산맥 한 달 동안 해갖고 나니까 장길산을 다 보래. 장길산 다 본 다음에 또 토론하는 거야. 거기서 특정 인물을 딱 주제로 줘 교수님이. 얘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논해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논해야 돼. 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했단 말이야 가서 1학년 때, 1학기 때.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세계 질서라고 해가지고 뉴 올드 워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그래갖고 그때부터 또 어느 정도 또 잡히기 시작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대학 4학년에는 그게 너무나 재밌었다고. 왜냐면 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있고 공부의 끝이었구나. 그걸 굉장히 즐기면서 했단 말이야. 뭐 동양 철학 공부하다 보면 또 한문으로 주역도 봐야 되고 뭐 다 봐야 되거든. 보면 논어도 봐야 되고 맹자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공자님의 전체철학, 맹자님의 전체철학이 다 봐야 돼.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공부는 끝이었구나라고 하는 막 그 생각하다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싸웠는데 결국에는 뭐 그 결과가 같구나 뭐 이런 거 공부하게 되고 또 뭐 종교도 막 이것저것 다 파헤치게 되고 가장 재밌는 건 이제 군사학개론이 있었는데 군사학개론에서는 뭐가 나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소재 무기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막 재밌지, 이거 보면. 오면 우리 뒤졌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게 되고. 굉장히 재밌어, 대학교 가면. 근데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대학 교수님이지. 네? 근데 교수가 핫발이면 공부를 안 해야겠지.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커진다고. 좋은 대학 교수들은 엄청나게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소위 서울대, 연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정도의 교수님들은 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서 10년 이상 교수직이 있었어야지 들어와 교수를 할 수 있어. 외국에서 10년 이상 동안 강의를 한 사람들이라고. 그것도 대충 대학이 아니라고. 하버드나 뭐 아니면 뭐 에일이나 아니면 프린스턴이나 이런 대학에서 계시던 분들이 많다고. 우리과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하시다가 오신 문정인 교수님이 내 지도교수였었고, 근데 이런 분들이 가르친다고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배울 게 많아. 근데 뭐 요즘에 집안에 대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국에 유학도 안 갔다 오고 뭐 유학이 다가 아니겠지만 그냥 대충 석사하겠다는 애들이 다 강사라고 판치고 있잖아. 지금 밑에 집안에 걔들이 지가 아는 게 없으니까 가르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딱딱딱 커나가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높은 데로. 의대도 마찬가지야. 서원대학교라고 지금 의대가 폐쇄가 된 학교가 있어. 남원에 있었던 대학교인데, 근데 그 대학이 어떤 서남대구나, 서남대.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아니, 의대를 만들어 놨고 나서, 동네 개업 의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현직 의사들 데리고 와갖고 교수를 시킨 거야. 그니 그게 되겠냐고. 학문이 아니지, 그게. 그래갖고 몇 년 만에 딱 문 닫아버린 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삼성병원 의사들 봐봐, 삼성병원 의사들. 전부 외국에서 엄청난 그 평가를 받고,
외국에서 엄청난 공접을 올리고 온 사람들이 삼성병원사들이야. 삼성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지. 그래갖고 우리가 끌어들이다 보니까 삼성이 또 돈이 드는 거야. 왜냐면 언제까지 이 새끼들을 끌어갖고 내가 우리가 써야 되지 이 생각이 든 거야. 차라리 대학 산 게 더 싸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삼성이 성균관대를 산 거 아니야. 알고 있어? 왜 삼성이 왜 성균관대에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원래 삼성이 성균관대에 관여를 하기 전까지는 어디였냐면 광운대학교였어. 광운대학교. 그래서 지금도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는 삼성에 입사를 많이 해. 왜냐면 광운대를 삼성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 들어왔어. 그 당시에 이제 아주대는 대우에서 옛날에 김우중 회장 대우가 건재할 때 이렇게 양쪽 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하대가 죽어버리고, 인하대는 누구 거니까? 대한항공 거니까 인하대가 죽어버리고 나머지가 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대학들이. 그래서 광운대가 갑자기 뜨기 시작한 시점이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까지 뜨기 시작했어. 광운대 특히 공대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운대 공대에 들어가면 삼성에 바로 입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갑자기 발을 뺀 거야. 왜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욕심이 많은 게 자동차, 그 다음에 병원이었었거든. 그래서 야, 우리도 병원 만들자. 현대같이. 라고 한 거지. 병원을 만들었는데 현대 아산병원을 이기려면 방법이 뭐겠어? 훌륭한 의사들이거든. 훌륭한 의사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 의사들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때 당시 계약금 몇백억씩이었거든. 전부 다. 엄청난 돈을 받고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야, 이 돈이면 차라리 10명의 의사 스카우트 하느니 대학 하나를 만들어갖고 의대를 개설해버리자. 그래갖고 상대 성균관대학교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그래서 의대를 만든 거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일단은 그래서 그런 대학을 가자 이거야. 일단 목표는 좋은 교수님들이 계신 대학. 홍익대학교 공대가 왜 갑자기 컸냐면, 홍익대 공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뭔 짓을 벌였냐면, 지금 홍익대학교가 원래 핫바리 대학이거든. 홍익대는 미대 빼고는 다 핫바리야 원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홍익전문대라고 불렀었어. 우리 학교 갈 때는 홍익대학교라고 불러주지도 않았어. 홍익전문대, 명지전문대 이렇게 불렀다고. 왜냐면 신촌에 있는 5가지 대학 중에서 제일 핫바리가 그 2개니까. 신촌에 있는 5가지 대학이 뭐뭐 있어? 연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 명지대 이렇게 있는데, 명지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5가지 대학 중에서 항상 신촌에 있던 대학생들이 대학 어디야? 명지전문대, 홍익전문대 이렇게 불렀다고. 아예 무시해버렸다고. 근데 홍익대가 2000년대 초반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홍익대 건축공학과가 지금 졸라 세. 아냐 그거? 홍익대 건축공학과가 거의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대, 연고대 바로 밑에 급이야. 건축공학과 자체 홍익대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홍익대에서 돈을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서울대 그 당시 건축공학 쪽에 있던 교수들을 싹 빼갖고 와버렸어. 홍익대에서. 그렇게 되니까 교수들이 훌륭하니까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교수들이 훌륭하니까 거기가 세졌지. 그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런 식으로. 다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면 교수들 잘 보고 하는 데 말이야. 알았지? 자, 보면 왓의 관용형법만 공부하면 돼. 봤더니 You have made me what I am. 너는 나를 만들었는데, what I am은 지금 해석해봐. 것인데 나의 현 상태. 205페이지지. 나의 현 상태로 만들었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at I am 혹은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것은 인격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으면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인격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what I am is more important than what I have. 여기서도 what I am은 이번에는 인격이 많겠지. 나의 인격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니까 what I have는 뭘까? 나의 재산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나의 재산이 더 중요하다. What is more는 독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게다가 라는 뜻이야. She said it. 그녀는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what is more. 게다가 she did it. 그녀는 그것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고, what is still better는 더더욱 좋은 것은, what is worse는 더더욱 나쁜 것은.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is called만 있는 게 아니라 what 다음에 what we call, what they call, what people call 이렇게 되는 것들. 일반인들이 부르는 것에 따르자면 이 말이고, 일반인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일반인조는 생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what is called by us, by them, by people 다 빼버리면 what is called 똑같은 표현이야. 이것이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자면 이란 뜻이어서 소위 이른바 라는 뜻이야. 만약에 과학자들이 말하기에 소위는 what scientists call 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기술자들이 말하기에 소위 what engineers call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야. 됐지? 네. 그 다음에 포인트 거기다 별표 쳐놔. 이것이 이제 우리 독해 지문에 등장하기 시작해. A is to B, what C is to D 구문은 A 대 B의 관계는 C 대 D의 관계와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야. 이때 what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냐면 as, 써도 상관없어.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배울 건데
as라고 하는 유사 관계 대명사가 있어. 유사 관계 대명사. 그래서 A is to B, what is to D는 A 대 B의 관계는 C 대 D의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A is to B as C is to D 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air is to man, 공기와 사람과의 관계는 what water is to fish, 물과 물고기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야. 됐죠? 오늘 중요한 것은 뭐지? 일반 관계대명사하고 대다고 그 다음에 what하고 복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쪽의 내용은 여기 명인영어 책을 싹 한번 읽어봐.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을 다 한번 해보고 나온 문장. 그러고 나면 월요일날 관계부사하고 그 다음에 유사관계대명사부터 정리하고 문제 풀고 월요일날 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천인문 쪽 독해를 전부 다 하게 될 거야.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